자, hello. This is Kingo speaking. 자, 오늘은요, 2025년 수능 특강 독서의 실전학습 2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법과 작문 친구들은 실전학습 1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실전학습 2부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니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나오는 이 독서 지문이죠, 그죠? 독서의 일반적인 것과 관련된 요 질문, 요건 이제 일단은 실전 학습이기 때문에 진짜 실전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는 구성하고 좀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 맨 처음 문제는 독서랑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맨 처음 나오는 이 지문은요, 일반적인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보셔야 되냐면은 화법과 작문 혹은 저기 언어와 매체 중에 매체에 해당되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고 되게 빨리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언어와 매체하고 화법과 작문이 나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죠? 아주 옛날인지 완전 옛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눈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누기 전에는 어떠냐면은, 한 15문제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15문제였고, 그 뒤에 나오는 이 30문제는 비문학, 문학이 거의 한 반반씩 섞여가지고 그렇게 내왔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이었냐면은 앞에 나오는 그 15문제 있죠. 쉽게 나온 15문제를 빨리 풀고 정말 한 20분, 25분 만에 빨리 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이렇게 푸는 그런 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이 나눠진 이 선택 과목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도 있고 어떤 이 그 스타일도 있지만은 선생님은 뭐 이렇게 이게 조심스럽게 추천하는 게 쉬운 것부터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법과 작문을 먼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정에서 그러니까 뒤에 거부터 먼저 푸는 거죠.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요, 이게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안 하면 어렵지만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이라면 언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비문학이나 문학 지문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공부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 상태에서 바라보면 뒤에 있는 11문제 있죠. 그 11문제씩 그 선택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쉽게 빨리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분의 독서 지문입니다. 그죠? 독서랑 관련된 일반적 질문. 근데 요거는 독서에 대해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매체 나오는 그런 쉬운 지문에 대등하게 뭐지 그런 거라고 간주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한 4문제 정도 있으면 빨리 읽고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괜히 그거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뒤에 시험 문제 조집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조져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문제 풀고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거의 한 문제당 1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빨리 푸세요. 그게 좋고요. 자, 이게 비문학이나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연계가 되더라도 별 그런 뭐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처럼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화법과 작문 따로 공부 안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서와 관련된 어떤 이론들은 만약에 공부는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배경지식적으로 조금 알아놓으면 미리 알아놓으면은 실제로 수능을 칠때 어차피 거기서 그게 나오거든요. 독서 이론은. 그러니까 독서 문제가 나오면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배경 지식을 좀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서두가 길었죠. 여러분 이제 수능 잘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본 질문이니까 대화성 사쿠터 보시면요. 글을 읽는 거 이거 독해 있죠. 독해가 있고 그리고 어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휘하고 독해하고 뭐 상관관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어휘 지식과 독해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휘질적 수준 가설, 도구 가설, 적성 가설, 지식 가설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네 개를 밑에 쭉 그냥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휘 지식과 독해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이제 네 가지 가설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맥락 잡고 시작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휘를 많이 알면 독해 잘 돼요? 여러분 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네, 국어 독해 잘하려고 단어 사전 외우고 그럽니까? 아니죠. 이게
맞는 말이긴 할 것 같아요. 어휘를 알아야지 뭐 독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가슴에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 맥락을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한테 맞게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어를 생각해 봅시다. 영어 할 때 여러분 독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단어 겁나게 외워야 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독해랑 상관이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약간 문맥을 살짝 이제 틀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시면은 1번은 이건 일치문제 문제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은요, 기흥이은 디귿 리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2번입니까? 그죠? 2번은 기흥리, 디귿 리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저기, 부분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부분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번이죠, 그죠? 부분 문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역, 니은, 기역니은, 디귿, 니을 이 가설들이 전부 다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일치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적용문 문제죠. 어쨌든 다 알고 난다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상 1번, 3번, 2번 순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2분 해가지고 총 3문제니까 6분을 줘야 되는데 6분보다 훨씬 더 빨리 푸셔야 됩니다. 거의 한 3, 4분 팍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고 빨리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6분을 줄게요. 시작하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이제 그냥 이건 간단하게 이제 보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크게 큰 내용이 없어요. 자, 의지식과 독해 상관관계고요. 여기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면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언어를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아니야, 네 대가리가 빠가라서 그렇다. 지능을 얘기하는 것도, 지능을 얘기하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배경 지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양적으로 많이 외우냐. 아니면은 제대로 질적으로 잘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소질일 뿐이냐 아니면 배경 지식이냐 이런 거 있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지식과 독해 상관관계. 자, 그리는 과정은요, 문자를 이해하는데 일단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문자를 딱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어휘가 뜻을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이 어휘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휘를 막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문장이 이해가 되고, 문장이 이해되는 게 계속 쌓이다 보면 글 전체가 이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하는, 독해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가 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휘 지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폭과 양, 깊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은 폭이죠.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깊이는 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온전하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빵꾸 없이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독해에 상관이 있는 거고요. 깊이는요. 이거는 어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자 이 말입니다. 얘를 어답트라는 뜻이죠. 어, adopt가 있고 adapt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안 하면 되게 헷갈리죠. 그죠? 요거는 적응하다고. 이거는 적용하다지. 그죠? 적용, 입양. 근데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적용 이렇게 안 하고 적용 이런 거 안 하고 입양 이렇게 요것만 외우는 거야, 나는. 근데 요것을 많이 씁니다. 적용하다.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게 이제 어휘급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지? 그 어휘폭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외우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중학교 때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그 단어를요. 영어 단어를 한 100단어 정도를 전날 뽑아줍니다. 전날 뽑아줘요. 그리고 이틀 만에 이걸 외우라 그래요. 외워서 다 맞추면 한 개 틀리면은 300원짜리 쿠폰 하나 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떡꼬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컵볶이 같은 거 하나 이제 200원 이렇게 하거든. 피카츄 돈가스 3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죠? 나도 나이 먹었습니다 많이 그지? 그렇게 줬는데 5개 이상 틀리면 졸라 쳐맞았어요. 근데 이 100단어씩 막 외우게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제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승부한다 이 말이겠지, 그지? 아무튼 둘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의지식이 어떻게 독해에 도움되나, 양을 겁나게 많이 외우면은 이걸 가지고 독해가 잘 되냐, 아니면은 제대로 자세히 알아야지 독해가 잘 되냐. 난 근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능이 중요하냐, 아니면 배경지식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의지식 어떻게 도움이 되냐를 우리가 밝혀내면은 우리가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지, 그지? 양적으로 많이 외우냐, 아니면 질적으로 제대로 외우냐,
아니면 내 언어 지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뭐 저기 비행지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솔루션들이 나오겠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네 개죠, 그지? 의질적, 도구, 적성, 지식 가상,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질입니다, 질, 그지? 어휘 질적 수준, 이건 어휘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철자, 의문, 형태, 통사에 대한 지식이 질을 얘기합니다. 이게 독해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그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철자를 몰라요. 철자 외발, 어답트, 어독트 이걸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모르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답트가 이렇게 지문에 나오잖아요. 지문에 나와도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표상이 안 됩니다. 어휘가 제대로 표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어댑트가 나왔는데 어답트 그러니까 어댑트로 나왔는데 입양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잘못 내가 표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글의 맥락이 확 뒤틀려 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맥락에 맞지 않은 글의 맥락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의미가 활성화되면서 그 글의 맥락이 팍 휘둘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독해를 개망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습니다. 제대로 단어를 제대로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전혀 좀 이상하게 이제 내가 단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좀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 다른 내용이 되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보를 추론하거나 토론하지 못하고 독해는 당연히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성을 잘 해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도구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지? 망치 같은 거, 벤치 뭐 이런 거 제대로 많이 잘 갖춰지면은 일이 잘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구처럼 어휘를 겁나게 많이 외우는 겁니다. 겁나게 양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독해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인데 그 중에 독해에 적절한 어휘를 양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어휘는 알면 안 됩니다. 그지? F 단어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욕이죠. 그지? 욕을 많이 알고 있다고 독해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독해 적절한 어휘를 양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완전 외우는 것 말고 이제 독해 적절한 어휘를 겁나게 많이 외워라 이 말이겠지.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성입니다. 이 적성은 정말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너네 머리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언어에 대한 적성이나 소질이 뛰어나면 어휘가 학습이 잘 된다는 거지. 그지? 이 독해하면 독해가 잘 된다는 거. 이게 어휘 학습 잘 되고 독해 잘 되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질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지. 그걸 보여주는 게 그냥 어휘니까 어휘는 그냥 간접적인 그런 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요. 언어 적성이 독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휘는 간접적으로 그냥 보여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해를 못하는 거는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슬프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이게 뭐 남녀 차이는 아닙니다. 이건 차이입니다. 여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어느 능력이 뛰어나요. 읽는 능력, 말하는 능력 다 조금씩 뛰어나요.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보면 선생님도 집에서 그 말싸움으로 와이프한테 항상 집니다.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도 항상 와이프한테 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능력이 뛰어나요. 표현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고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먹고 가면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좀 그렇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여학생들이 조금 그러니까 국어 영역을 좀 성적이 좀 좋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학생들 좀 힘내세요. 남학생들 그래도 수학 성적은 좀 낮잖아요. 수학으로는 조금 이쪽으로 좀 더 조금 이게 적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게 이제 여기 적성 가설 같은 경우에는 적성의 소질이 어느 정도 이 독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친다는 거고 그걸 어휘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언어 지능 지수는요. 언어 지능 지수가 높은 애들은 어휘도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언어 지능 지수 검사를 하는 대신에 어휘 표준어 검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언어 지능이 높잖아요. 높으면은 어휘도 잘 써요. 그리고 독해도 잘 되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 가설 같은 경우는요, 어휘력이 높다는 거는 배경 지식이 많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배경 지식이 많다는 겁니다. 스키마를 가죠. 그지? 그러면 독해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수능 문제에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내용이 수능에 나왔다 하면은 지문에 나왔다 하면 여러분 거의 눈 감고도 풀죠. 문제를. 그지? 그 말입니다. 그쪽에 배경 지식이 많으면 독해 잘한다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그쪽으로 배경 지식이 많으면 어휘력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배경 지식이 독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휘는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죠? 배경 지식이 많으면 독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이 많으면 어휘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쪽에 내가 배경 지식이 빠삭하니까 그쪽에 어휘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어휘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아니지. 자, 여러분 그 일본어 저 2학년 때도 여러분 일본어 배웠잖아요, 그죠? 2학년 일본어 배웠는데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지 이게 외워지는 게 있고요.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외워지는 게 있지. 굳이 공부를 안 해요. 굳이 공부를 안 한다고. 근데 외워져요. 나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또 알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너네 그쪽으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봤잖아요. 그지? 일본어에 많이 봤습니다. 그지? 일본어. 그지? 일본어 애니메이션.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일본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보면은요, 그쪽으로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이는 어휘력 같은 거, 뭐지? 키미노 나마에와, 그지? 이런 거, 그지? 제대로 한다. 그리고 그 여학생들 중에 미드 많이 보는 친구들 있죠. 미드, 그지? 미드 많이 보는 친구들 보면 이게 다 영어도 잘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배경 지식이 막 늘어나는 거지 그쪽으로, 그지? 근데 이게 미드 중에도 너무 사랑 얘기만 이렇게 찾으면 이 사랑과 관련된 영어만 알게 돼요. 그리고 미드 중에도 왜 FBI 나오는 거 있죠, 그지? 이런 거 나오는 거 많이 보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쓰이는 말 영어들 단어들 많이 알겠지, 그지?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표 끝낼게요. 기억은 어휘 질적 가설 질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양이고요. 적성은 간접이고요. 디귿은 적성이고요. 간접적인 거지. 이건 직접적인 거고 어휘가, 그지? 자, 그리고 이거는 지식입니다. 여행 지식,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우선 독해는 어휘지가 직접적인 이건 직접적으로 어휘가 이제 독해에 있다는 거. 그게 나오죠, 그죠? 요 두 개는 간접적이라겠죠, 그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수능에서 답이 1번이면 거 찍어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휘폭이 독해 능력 향상의 핵심 요소를 작용한다. 거의 폭 양이죠, 그지? 요것만이지. X. 자, 그다음에 어휘 깊이 요거잖아, 그지? 보면은 기억이네, 그지? 땡. 자, 그다음에 독해 능력 영향 주요 어휘의 독자적인 작용이라고 하면 뭐 기억 니은이겠지, 그지? 그네 틀렸고. 자, 그다음에 배경 지식 같은 경우는 요거잖아, 그지? 리얼이죠, 그지? 완전 틀렸어. 자, 기억이 독해 능력의 차이가 나는 언어를 잘 다니서 니 대가리, 그지? 이건 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휘지식의 수준 차이. 어휘의 수준 차이면 그너들이 전부 다 어휘 수준 차이 다 나오잖아요.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지. 미안합니다. 목이야. 자, 그 다음에 배경지식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니을만 해당되고, 그리고 어휘의 양이라 하니까 이거는 니을만 해당되면 되겠죠. 그럼 다 한 개씩이에요. X. 답은 1번. 쉽죠? 자, 그 다음에 도구가설에서는 독자들에 도움이 되는 어휘와 그렇지 않은 거. 자, 양으로 조지는 거 맞는데요. 도움이 되는 어휘만 하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어휘, F 단어 이런 것을 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지? X.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적성가설에서는 네 머리 때문이다, 네 지능 때문이다잖아요,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언어 지능이 이제 어휘랑 관련이 있다. 지능이 높을수록 어휘를 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휘질적 수준에서는 철자, 어문, 형태, 통사 등에 대한 지식의 질의 습득, 질적인 습득을 중시한다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제대로 안 알고 조금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뭐 어휘 폭이나 깊이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지?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니까.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 수준, 이건 지식 가설이죠. 배경 지식, 그지? 배경 지식. 다음에 4번. 쉽죠? 자, 그 다음에 메티큘러스 보겠습니다. 자, 메티큘러스 원래 꼼꼼하다는 뜻이래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거, 세부사항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꼼꼼한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초점 맞춰버리냐면 이 조심스러운 애만 초점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be careful, careful의 의미로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활용했다는 거죠. 그지? 그 상황에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적성가설에서는 A 아동이 지식이 부족하면 네 머리 문제다 이거잖아, 그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아무튼 1번 맞네요, 그지? 자, 어휘질적 수준 가설, 여기 도구가 쓰이는데 요거 세 개 한꺼번에 봅시다. 자, 어휘질적 수준 가설에서는 표상이 안 되면은 제대로 안 되면은 맥락에 부합하지 않은 의미가 활성화돼서 그 글의 문맥이 뒤틀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2번, 3번 다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단어들 중에도 문장의 맥락에 부합하는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맥락에 부합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제대로 너네 표상을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어휘를 잘 알아서 제대로 표상이 잘 되면은 맥락에 부합이 되면서 이 맥락에 맞게 이 독해가 된다는 거니까, 요거 세 개 전부 다 뭡니까? 어휘, 질적, 수준 가설입니다. 그럼 5번 틀렸죠. 조고 가설 아니지. 그지? 답은 5번이고. 자, 도구 가설에서는 그냥 양쪽으로 다 하는 겁니다. 세부사항도 외우고 메티큘러스도 외우고 다 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하니까 이건 양적인 거니까 4번 맞죠.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오늘 좀 짧게 하고 끝냈는데요. 짧은 건 짧게 하고 끝내야지, 그지? 다음 시간에는 저기 그 뒤에 거 뭐야, 또 아무튼 그 내용 있습니다. 4번부터죠, 그죠? 다음 거 실전 학습 2에 4번부터 그 다음 질문 나옵니다.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